제가 지금 아직 화면 준비 중인데 제 세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율형 데이터 센터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제가 이 제목을 잡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매년마다 IT 용어들이 마구제비로 막 일어납니다. 그죠? 클라우드 좀 알라고 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갑자기 얘기가 나오고요.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걸 좀 내가 알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자율형 데이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용어에 맞게끔 우리 데이터 센터를 좀 정복을 시킬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고민을 했으면 좋을지 그거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났어요. 옛날에 또 현대화라는 얘기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작년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올해 갑자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IT 하시는 분들입니다. IT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니 IT가 디지털 아닌가?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얘기가 왜 나오지? IT 자체가 디지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개발과 IT 운영에 있어서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좀 존재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좀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용어를 가만히 보면요, 그게 그겁니다. 여기 좀 제목이 희한하죠? 가 위에 화살표 있고, 뭐 가 있고, 위에 화살표 가 있고, 이거를 경상도 표준으로 얘기를 하면요, 카가 카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용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하고요 일맥상통을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있는 키워드를 여러분들 다 모아보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율형,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IT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요,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쭉 추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자판기의 진실, 이게 바로 우리 IT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앞단에서는 자동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동전만 집어넣으면 아이가 열심히도 아니죠. 아이는 그냥 자리만 앉아 있으면 되죠.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가 있는데, 백단에서 아저씨가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는 이 그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다른 그림도 있죠. 세탁기에 동전을 집어넣는데 웬 여성분께서 빨래를 안에서 수작업을 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의 개발자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바로 이게 아닌가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멘텍이라는 이 개발 회사에 20년째 재직 중인데, 20년 동안 제가 해온 게 바로 이 페달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IT 용어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마 여기 디스플레이 되는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Git, 코딩, 개발자들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커밋, 풀 리퀘스트, 배포, 프로비저닝, 리소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제 에자일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근데 다 아시는데 이 단어를 거의 입에 담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의외로 이런 용어들보다 아날로그적인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이 용어들을 보시면 굉장히 디지털스럽습니다. 그죠? 그리고 뭔가 좀 내가 개발자로서 많이 아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의 아날로그적인 요소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요, 삽질. 두 번째, 몸빵. 제가 20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미들웨어 쪽이 주로 데이터베이스 쪽하고 대부분 저 오늘도 삽질했어요, 저 오늘 몸빵하러 갑니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쓰더라는 겁니다. 즉 이게 아날로그적인 요소잖아요. 그렇죠? 자동으로 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페달 밟는 아저씨처럼 삽질하고 몸빵하는 이 환경,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즉 이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꿀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 넘어가요.
이러한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사용하던 언어를 이제 기어로 자동으로 되게끔 뭔가 이제 디지털로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예. 그러면 디지털로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예, 여러분들 그걸 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동화 이전에 뭔가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표준화된 방법이. 예. 의외로 제가 기업들 다녀보면요, 개발자들이 형상관리 툴들 이제 많이 도입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형상관리 툴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상관리 툴을 안 쓰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예,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 이상을 형상관리 툴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 안 쓰고 자기 로컬 PC에다 많이 저장하시죠. 여러분 소스. 막 찔리십니다. 그죠? 자, 자동화된 어떤 방법, 이걸 하기 이전에 표준화된 방법론을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하나의 단일 방식으로 표준화가 돼야지만 이게 어떤 패턴이 나오고, 이 패턴이 표준화가 돼야 이게 자동으로 어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를 잘 보시면은 이아스탄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이미 X86이라는 표준 서버 위에서 디플로이 되고 이제 그렇게 제품들이 나옵니다. 즉 가상화와 X86에 의해서 이아스탄은 다 표준화된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어떠한 하나의 표준 형상으로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그죠? 미들웨어를 여러분은 배포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각각 애플리케이션별로 모든 관리, 배포, 운영하는 형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프라단,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단의 인프라단의 어떤 이런 표준화된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이 애플리케이션 단에서의 어떤 아날로그적인 요소, 즉 삽질과 몸빵, 이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를 하려 그러면 얘를 어떤 단일의 표준 형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단일 형상으로 표준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고민하시나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왔던, 지난 10년 이상 사용을 해왔던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VM이 이를 좀 표준 어떤 형상의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VM 만든 거에 OS 깔고 미들웨어 올려고 요거를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올린 거를 템플릿을 만들면 걔가 어떤 표준 형상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마치 다 들어있는 듯한 그런 하이퍼바이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소가스 충만한 과자. 뜯어보면 든 게 없죠. 그죠? 가스만 팍 터지고 안에 별로 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앱이 탑재될 인프라만 현재 표준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종류에 상관없이 단일의 표준 형상 이미지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VM은 하이퍼바이저가 달라지면 완전 다른 VM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로 또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형상의 이미지로 마이그레이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일의 표준 이미지 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락인적인 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해당 특정사의 하이퍼바이저로 어떤 VM을 만드는 순간 다른 회사의 VM에 그걸 그대로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락인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락인이 없는 어떤 표준 이미지 형상으로 우리가 앱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저는 그것을 컨테이너로 여러분한테 고민해 보시라고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사 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90년대 말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지방에서 지내다가 서울 올라오면서 무수히 많은 이사를 다녔습니다. 자취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사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물건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걸 이삿짐에 우리가 수작업으로 다 실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사를 생으로 그 물건 그대로 탑차에 싣지는 않죠. 전부 다 박스 하나 가져옵니다. 박스 하나 가져와서 박스에 담아서 이삿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 안에 어떠한 물건이 담겨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외향적으로는 우리가 동일한 박스를 적재하고 이송하고 내립니다. 그리고 그 운송 장비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똑같은 형태의 박스 이미지를 우리는 다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앱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컨테이너화 하는 것부터 우리가 표준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컨테이너는 플랫폼 상관없이 다 올라가거든요. VM처럼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물리가 됐던, 가상 머신이 됐던,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이 됐던. 그래서 즉 컨테이너는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앱을 컨테이너화하게 되면 배포하는 방식, 확장하는 방식, 운영하는 방식 이거를 단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메시지 하나 던집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복음 1장 1절입니다. 예. 표준화는 단일한 패턴을 낳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는 패턴은 이게 자동화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일화된 패턴이 아니면 자동화를 못 낳습니다. A일 때 다르고 B일 때 다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자동화된 패턴이 정형화됐을 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형 IT계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좀 더 자세한 내용, 현재 여러분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이아스 환경을 어떤 식으로 컨테이너 기반의 파스 형태로 고도할 거냐, 이 부분을 저희가 오후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세션 때 저희가 좀 더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한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더 디테일한 된 내용은 저희 쪽 멘텍 부스에 오시면은 저희가 성심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며 제 세션 제가 10분 내로 끝낸다 그랬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